예, 안녕하십니까. 콘크리트 기능사를 강의하는 김현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시행되었던 제1회차 콘크리트 기능사 필기죠. CBT 한번 복원된 문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1번 굴모제 최대 치수는 질량비로 몇 % 이상을 통과시키는 채 가운데서 가장 작은 치수의 채눈을 최의 호칭 치수로 나타내는가. 자, 굴모제 최대 치수는 우리가 이 채 가운데서 통과되는 게 골재가 90% 이상 되는 거, 그죠? 90% 이상 되는 이 채 중에서 이제 채가 90% 이상 통과되는 채가 뭐 두 개, 세 개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그 채가 작은 이 치수의 그 채의 호칭 치수를 이거를 우리가 굴골재 최대 치수로 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90% 이상. 두 번째, 콘크리트를 배합할 때 골재 1회 계량분에 대한 최대 허용오차 그랬죠. 골재에 대한 계량 허용오차는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3%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3%.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우리가 시멘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2%죠. 그 다음에 이제 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1%였고, 그리고 이제 호나 아이가 있고 어이가 있다 그랬죠. 아이가 되는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아이 자녀가 2명일 때 2%라 그랬죠. 2명이라고. 그래서 그다음에 호나 어이로 되는 경우는 이제 그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죠. 3% 골재하고 똑같죠. 자, 이렇게 해서 2번 문제 보았고요. 3번 굴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중 점토 덩어리는 질량 백분율로 얼마 이하가 되는가 그랬죠. 이거는 이제 골재, 굴골재 중에서 유해물의 함유량을 이제 제한하고 있죠. 제한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점토는 몇 프로 이하를 제한하느냐. 이건 뭐야? 0.25%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한 석평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돌조각이죠. 돌조각 같은 경우도 이게 너무 많으면 안 되는데 연한 석평의 경우에는 5%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다. 4번에 시멘트가 풍화되면 그 성질이 달라지는데 풍화된 시멘트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풍화가 되어지게 되면은 일단은 비중은 작아지죠. 비중도 작아지니까 밀도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가 증가되는 게 아니고 강도가 떨어지겠죠. 소열이 실제 이제 풍화가 되고 나서 된 그 시멘트를 가지고 콘크리트를 만들게 되면은 소열이 당연히 작아지니까 강도도 작아지게 되는 거고, 응결 경화가 늦어지죠. 응결 경화가 늦어지는 거. 이거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어지는 이런 것들이 굳어서,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 응결이 일어나면서 나중에 경화돼서 굳어지는 이 단계 이 부분들이 풍화가 일어난 거를 콘크리트를 이제 가지고 만들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서도 응결이 늦어지니까 결국 강도의 증진이 바로 이렇게 초기에 올라가는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응결 경화가 늦어진다. 이건 만든 거예요. 그죠? 5번에 시멘트 구성 화합물들이 물과 접촉하여 각각 특유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다른 화합물이 되는 거. 이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바로 이 시멘트 화합물이 물과 만나가지고 일어나는 이런 작용을 우리가 이제 수화작용이라고 그러죠. 수화작용. CaO가 H2O 물과 만났을 때 이제 작용이죠. CaOH2 수산칼슘이 생기고 이런 작용들. 수화작용 2번이 되겠고요. 6번에 경화촉진제의 사용 목적 중 옳지 않은 거. 경화촉진제, 그러니까 경화촉진제 빠르게 굳는 거죠. 강도 발현을 빨리 시켜야 되는 거예요. 발현. 그러면 이게 구조물의 사용 개시가 늦다. 사용 개시가 늦다는 것은 구조물이 개시가 늦다고 해서 응결 경화가 늦어지는 그런 걸 얘기죠. 응결 경화가 늦어져서 구조물의 본 강도가 오르는 게 늦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경화 촉진제를 쓰는 것은 응결 경화를 빠르게 해서 강도 촉진을 빠르게 도달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거푸집을 빨리 뜯어낸다든지 또는 양생 기간을 단축한다든지 또 한중에서 그 콘크리트 피해, 동결의 피해의 우려성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강도로 증진을 빠르게 해주는 이런 목적으로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1번의 내용은 구조물의 사용 개시가 늦어지는 게 아니고 경화 촉진제를 쓰면 빨라지는 거죠. 1번이 틀렸고요. 7번 골재의 빈틈이 적을 경우 콘크리트에 미치는 영향을 옳게 설명하는 것은. 골재의 빈틈, 콘크리트에 있는 빈 틈들이 적어지면 그만큼 콘크리트가 어떻게 해요?
조밀조밀해지는 거죠. 내부 구성 조직들이 치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야 내구성이 큰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겠죠, 그죠? 또 스밀성도 좋아지고, 그 혼합 수량, 물이 단위 수량의 이런 부분들이 증가된다. 이거하고 틀리죠. 투성 및 흡성이 증가하지 않죠. 투성이 작아지겠죠, 오히려. 내부가 치밀해지니까. 콘크리트 강도는 커지는데 건조수도 커진다. 이건 틀렸죠. 건조수축이 커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3번이 내구성이 큰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맞는 답으로 보면 되겠고요. 8번에 수분 상태에 있어서 중량이 200g인 모래를 건조시켰을 때 표면 건조 상태에서 190g, 공기 중 건조일 때 185, 노건조, 절대 건조에서 182 때 유효 흡수량을 구하라는 문제네요. 그래서 유효 흡수량에 대한 거는 우리가 골재의 이제 이런 성상을 4개로 우리가 봤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항공기에 넣어서 골재 내 외부가 완전히 말라 있는 이 상태를 우리가 절건 상태라고 그랬고요, 그죠? 절건 상태다. 그리고 골재를 이게 이제 공기 중에 두면 공기 중에 일부 수분을 흡수해서 이렇게 일부 조금 가지고 있는 이 상태를 우리가 기건이라고 그러죠. 기건 상태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 배합할 때 표준이 되어지는 그때 이제 골재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면 건조 내부 포화 상태. 그러니까 겉에는 완전히 말라 있고 내부는 물로 100% 채워져 있다. 이걸 우리가 표건이라고 그랬죠. 표건. 그리고 표건 상태에서 외부에 이렇게 표면수를 가지고 있는 이걸 이 상태를 이걸 이제 수분 상태라고 그랬죠. 표면 건조 내부 포화 상태, 그다음 기건 상태, 수분 상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를 전체를 여기를 이렇게 이 과정에 이제 절건에서부터 수분까지 이거를 우리가 함수 가지고 있는 물의 양, 함수 량이라고 그러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흡수되는 거, 여기서부터 물이 흡수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거는 기건 함수량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때 기건에서 표건으로 갈 때 이거를 유효 함수량이라 그래요, 함수량.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표건까지 가는 요거를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흡수 량이라 그러죠. 흡수용. 그래서 그러니까 흡수량이라 그런 것은 절건에서 내부에 물이 가득 완전히 100% 채워지는 이 상태까지를 우리가 흡수량이라고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표면에 있으니까 이제 내부에 물이 차 있다가 표면에 물만 이렇게 좀 있으니까 표면수량이라는 거죠. 표면수량. 그래서 이제 유효 함수량을 얘기할 때는 요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유효 함수량을 구하는 공식을 보면 이건 기준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효 함수량은 함수량인데 이걸 이제 백분율로 표현해야 되니까 함수율, 유효 함수율로 표현하면은 함수율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 그러면요. 이게 분모가 기준이고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분자로 가야 돼요. 그래서 기준이 여기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기건 상태, 기건 수량분의 자, 여기에서 이제 분자로 가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차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표건 마이너스 기건이에요. 표건 마이너스 기건.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은 기건 수량에 대한 거는 공기 중에 있는 상태라고 그랬으니까 자, 공기 중에 건조 상태 이걸 기건으로 보는 거죠. 185분의 표건, 표면 건조 내부 포화 상태. 표면 건조 포화, 표건 상태, 표면 건조 상태. 이때 이제 이게 뭐냐 표건 상태 이게 표면 건조 내부 포화 상태죠. 표면 건조 내부 포화. 표건 상태일 때 190에 마이너스 기건 185 곱하기 100을 해주면은 이제 퍼센트가 나오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해 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요, 2.7%가 나와. 2.7. 그래서 답은 4번이 맞는 거고요. 9번에 골재의 단위 무게는 공기 중 건조 상태에 있어서 몇 세제곱미터의 골재의 무게를 말하는가? 골재의 단위 무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콘크리트, 그죠? 골재의 단위 무게는 1세제곱이죠. 1세제곱. 골재의 단위 무게라는 것은 세제곱미터당 질량이니까,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부피는 1세제곱.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1m, 1m, 1m. 그만큼의
부피를 가지고 있는 이거에 대한 골재의 무게를 나타낼 때 골재의 단위 무게 이렇게 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10번에 다음 중 A 콘크리트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래서 콘크리트에 A재를 넣게 되는 것은 미세한 그죠? 기포 덩어리를 콘크리트 속에 넣어준다 그랬죠. 그때 이때 넣는 이유가 왜 이걸 넣어준다 그랬죠? 이걸 A재를 넣어줌으로 인해서 콘크리트에 있는 모든 재료들이 잘 섞이게 유동성이 좋아지게 그러니까 작업 유동성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결국 작업성이 좋아지는 거 워커빌리티가 이것도 좋아지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동결에 대한 저항성 어떤 그 동결에 의해서 팽창 압이 생겼을 때 압을 수용해 주는 이런 공간 공극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것도 또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에 대한 건 답은 10번의 답은 이제 2번이 틀렸는데요. 단위 수량이 많아지진 않아요. A재를 넣으면 일단 콘크리트가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단위 수량이 많아지면 콘크리트가 좋아지나요? 아니죠. 단위 수량 물이 많아진다고 하는 건 결국은 콘크리트가 내구성, 그다음 수밀성 이런 것 측면에서 다 불리한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콘크리트에 물을 많이 섞으면 안 돼요. 그래서 워커빌리티, 작업성 좋아지고 있고 재료 분리를 적게 해서 블리딩도 올라가는 거 다 좋아지는 거예요. 수밀성 좋아진다. 이런 거 다 좋아지는데 물이 많아지는 건 좋아지는 게 아니다. 답은 2번이 틀렸고요.